제가 녹화를 하니까, 자, 나중에 뭐 이렇게 앞부분 놓치신 건 녹화본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진짜 이렇게 제 첫 번 이 계속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어요. 제가 기초 과정 할 때부터 이 과정을 염두에 두고 했었던 거라.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뭐 다른 일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드디어 오픈을 했고 또 첫 기수인데 선생님들이 믿고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저도 이제 줌 사용하는 게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잠시만요. 익숙해지지가 않았나? 잠깐. 화면 공유. 네, 화면 공유됐죠? 이제 이름은 디자인 아트라고 붙였고요. 뭐 저에 대해서는 이제 특강 시간이랑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지나가는데 제가 이번부터는 요 멘트를 하나를 더 붙였어요. 사실은 이거를 그동안은 이제 표현을 안 했었는데 이제 캔바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뭐 말씀드릴까? 근데 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캔바 협회를 어떤 분이 이제 캔바를 워낙 이제 잘하시는 그 분이 만드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작년부터 같이 뭐 그분한테 캔바의 기능 같은 거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협회라는 걸 처음에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하면서 지국장 과정이라는 것도 이제 거치고 해서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수학 자격증 발급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거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선생님들한테 캔바 자격증 과정을 여는 게 좋을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 시간에 수학과 관련된, 사고력과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 더 취득하는 게 좋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에 별로 이거는 이제 제가 알리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 자격증을 선생님들이 뭘 하실 수 있을까 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걸로 확장이 됐을 때 이런 거를 발급을 하는데 그래서 아직은 뭐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혹시라도 나중에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뭐 제가 한번 염두는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타이틀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네네. 지금 녹화 혹시 누르셨을까요? 녹화를, 이것도 누를게요. 제가 오캔만 눌렀고요. 두 가지를 다 해야지 해놓고 또 안 했죠. 잠깐만요. 그쵸, 선생님이 거기 안 보였던 거죠? 네네. 녹화. 네. 이게 화면이 공유. 공유가 아니라 기록. 더보기. 더보기에서, 그쵸? 이게 그때그때, 일단 화면 기록. Recording in progress. 네네, 감사해요. 네,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갖고 두 개를 다 녹화를 해요. 하나가 뭐가 잘못될까봐. 그래가지고, 네, 요거가 있고, 늘 말씀드리는 저의 방향성.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 마지막, 여기까지 오는 게, 가는 게 저의 목표인 거고, 추가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쇼핑몰까지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아임웹이라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클래스도 하고 있는데요. 쇼핑몰이 추가된 아임웹 이거를 지금 어제부터 저도 이제 돈을 내고 혼자 영상 강의를 보면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하다가 막히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상 강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아무래도 강제성으로 저도 이제 그걸 수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배우면서 뭔가 라이브 클래스 이제 나중에 제가 다음 달에 홈페이지 제작하는 강의를 또 열 거잖아요. 그때 조금 이제 어차피 같은 홈페이지다 보니까 조금 도움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또 더 배워가지고 추가해서 그 라이브 클래스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의 최종 목표는 선생님들과 이걸 하는 게 저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디자인 과정 세 가지를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요 기초 하셨고 이제 심화까지 하셨고 지금 현재 요 아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워크북 만드는 걸 통해서
캔바 기능을 익히는 거였고, 오늘부터 하는 거는 조금 더 심화된 기능이고요. 또 이 두 과정에서 배웠던 거를 응용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작품을 만들면서 또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캔바 기능을 다 배우고 나서요. 이제 이번에 하는 이때 거의 웬만한 이제 캔바 기능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캔바는 앱이랑 콜라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더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추가해서. 그리고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장해 나갈 거고요. 이번 디자인 아트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4차 시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1차 시는 이제 나의 컨텐츠를 돋보이게 하는 캔바 기능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에 뭔가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실 거고, 2차 시에서는 제가 이제 이름을 디자이너처럼 보이는 노하우라고 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선생님들 중에 혹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거 하실 수 있나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채팅창. 배우기만 하고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승훈 선생님 혹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 이런 거 하셨나요? 조금 쓰는데요. 아, 저도 이제 기존에 키노트 같은 거 좀 많이 쓰다가 지금 아, 다시 캔바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캔바만 쓰고. 그쵸. 다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알기도 했고, 근데 이제 자주 사용해야 되는데 자주 사용할 일은 또 없고, 근데 또 한번 갑자기 사용하려고 보면, 또 이게 손이 잘 안 가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다가 캔바가 나오다 보니 다 이제 캔바로 넘어왔는데, 캔바에서 포토샵과 같은 보이게끔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전문 디자이너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때 기초 과정 때도 되게 궁금해 하셨던 동영상 만들기나 스탑모션, 이런 움짤이라고도 하는 그런 거 만드는 액티비티한 컨텐츠 제작. 3차 시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차 시에서는 이제 이런 것, 우리가 기초랑 심화에서도 캔바 기능을 배웠지만, 디자인 아트에서도 요 1, 2, 3차 시를 통해서 캔바 기능을 배우고 확장한 거, 이걸 가지고 총체적으로 요 4차 시에서 또 한 군데 모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그래서 요 4차 시까지. 왜냐면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그 홈페이지 만들 때 정말 다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차 시를 구성을 했고요. 이제 큰 틀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한 4가지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2시간 안에 한번, 그러니까 저도 이번 이렇게 실강으로 이렇게 많은 걸 하는 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막 많이 넣는다고 넣는데 이걸 이제 시간 안에 할지, 시간이 오버가 될지, 이제 그거를 감을 못 잡겠는데, 일단은 요거를 최대한 해볼게요. 아마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2시간을 안 넘기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 저희가 자꾸 이제 퍼스널 브랜딩 하는데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뭘까? 그걸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했을 때,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걸 얘기하기 이전에, 그럼 브랜딩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브랜드 하잖아요. 뭐 명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브랜드 중에 아주 뭐 최상위권 명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근데 선생님, 명품이라는 거 브랜드가 있으면 뭔가 구매할 때 이제 가격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명품? 구매하지 않겠어요? 그쵸? 구매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저는 이제 딸이 있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지금은 이제 화장을 모두나 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 키울 때 처음에 애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할 때, 막 화장품을 살 때 걱정되잖아요. 왜냐면 길에 듣도 보도 못한 화장품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화장품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어때요? 이거 괜찮을까? 근데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브랜드의 이름에 뭐 화장품이라고 그러면 일단 의심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게 브랜드인 거예요. 보시면 세상에 각인시키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브랜드일 수도 없겠죠. 어떤 게 새로 상품이 나왔어요. 그럼 그게 세상에 각인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겠죠, 회사에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브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게 브랜드래요. 그럼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 그 앞에 개인이라는 것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인 자신이 어떤 상품이 돼서 브랜드처럼 관리하고 마케팅하는 과정인데, 그럼 내가 상품이 됐죠. 그럼 퍼스널 브랜딩이 되면 사람들이 나라는 상품을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 또한 퍼스널 브랜딩이 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강의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이 강의를 선택하거나, 내가 만든 어떤 물건을 만들어 세상에 내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캔바라는 과정을 만든 거예요. 선생님들의 그런 퍼스널 브랜딩을 돕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무언가 행위가 많은데 그걸 하기 위해선 어떤 디자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 이 캔바가 유용하게 쓰이고, 그래서 그러한 수업 과정들을 만든 게 제가 캔바인 거죠. 그래서 저는 캔바 강사가 전문 메인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고력 수학, 그러니까 수학이었지만 지금은 꼭 수학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아이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무언가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분야에서 퍼스널 브랜딩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선생님들이랑도 제가 이런 일을 하고, 또 저도 이런 일을 하는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지만 이렇게 집단이 됐을 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 그걸 지금은 온라인에서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 선생님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럼 그 선생님들을 모았고, 그 선생님들이 다 같이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자 같이 뭐 힘을 합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어떻게 뭔가 이렇게 내세울 때 저의 컨셉,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컨셉,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나는 딱 내가 나 누구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나라는 사람을 했을 때 옥수정 선생님 딱 그러면 사람들이 뭘 떠올리지? 한마디로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진선 선생님, 학부모들 사이에서 김진선 선생님, 이렇게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공부방 선생님 했을 때, 그 선생님은 뭐를 제일 잘해? 라고. 이승환 선생님도 학교 체육 선생님인데, 같은 체육 선생님들 중에서, 뭐가 특이해? 뭐, 이런 컨셉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퍼스널 브랜딩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염두하시는 거죠. 해야, 그래, 나중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요, 그 홈페이지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공부방의 특성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어떤 전자책을 쓸 때에도요, 요즘에 정말 전자책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중에서 내가 뭘 나타낼 것이냐. 그래서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수업에도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요거 이거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할 거거든요. 선생님 지금 듀얼 모니터 보시면서 지금 작업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신 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 이제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썸네일을 먼저 만들 건데요. 복습을 하자면요. 우리 그때 심화과정 때 3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기초, 이승환 선생님 기초 지금 듣고 계시고 작품 만들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문정 선생님이 혹시 어느 정도 하셨는지 또 저의 특강을 들으셨는지 이게 이제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야 제가 어느 선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지금 이문정 선생님이랑 소통이 지금 안 돼가지고 일단 이승환 선생님은 기초를 들으시고 계시고 지금 그 기초 하시는 분들도 보면 처음에 어쨌든 그 워크시트 만드실 때 보면 일단 처음에는 이제 재밌어서 만드시는 거고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그 일단 요 세 가지만 염두에 두셔도 뭔가 작품을 만들 때 전문가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면 컬러, 유사 컬러를 쓰거나 아니면 아예 상반된 보색 대비를 쓰거나 나중에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도요. 바탕색을 만약에 검정을 썼으면 텍스트는 어떤 색을 써주면 좋을까요? 흰색이나 노랑 이런 좀 반대되는 색깔 그런 거 보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컬러를 써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조금 비슷한 컬러를 써준다거나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레이아웃 이렇게 했을 때 요 숫자들 나타나잖아요. 수치들이. 그래서 요런 간격도 맞춰주고 이 테두리 간격 맞춰주고 그래서 요 레이아웃만 잘 해줘도 디자인이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거요. 그러면 제가 요거 선생님들 혹시 요 브랜드 키트라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브랜드 키트는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냐면요. 저는 지금 조금 설정을 해놨어요. 로고. 혹시 로고 만드셨나요? 로고는 또 나중에 제가 4차 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로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로고를 미리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색상을 넣어도 되고요. 우리는 컬러가 통일된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 퍼스널 컬러는 우리가 그 얼굴 애들 뭐 웜톤, 쿨톤 요즘에 막 젊은 애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 할 때 퍼스널 컬러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나의 퍼스널, 회사의 퍼스널 컬러인 거죠. 내가 개인 회사인 거니까 그 색상을 팔레트에 이렇게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꼴. 내가 자주 쓰는 글꼴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사진 같은 거 뭐 이렇게 해놓는 게 있는데 요건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죄송해요. 제가 아까 이걸 꺼놓는다고 껐는데 자 여기 홈 있죠. 홈에 들어가면 이렇게 홈 나오시죠. 홈에서 여기 브랜드 키트라는 게 있어요. 자,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제 키트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선생님들은 키트가 안 뜨시죠? 브랜드 템플릿 뜨시나요? 네, 요 키트 떠서 키트 들어가서 하고 떠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선생님 키트 해서 새 항목 추가해서 폴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를 했더니 그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하나 그냥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기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선생님 로고가 있으면 로고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시고요. 저는 지금 요 로고를 여기 파일에 안 넣어놔가지고 아무거나 한번 하나 이거를 한번 이게 어떻게 되려나? 자, 이렇게 로고를 넣으면요. 이 로고에 맞게 이렇게 색상이 여기 로고 컬러를 뽑아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게 내 퍼스널 컬러가 되겠죠. 내 로고에 맞게.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편집을 해줄 수가 유지 해서 여기가 아니겠다. 요거는 여기서 뽑은 거고요. 여기서 내가 팔레트를 추가하기도 하고요. 색상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색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편집도 여기서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쵸.
아까 제가 이거 유지를 안 눌러서 그랬나 봐요. 그럼 유지를 누르고 나면 내 로고에서 컬러색을 뽑았지만 내가 뭔가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색상 넣으셔도 되고요. 또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색상을 선택하는 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하기면 좀 막연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요. 여기 가셔가지고 아니면 템플릿 이런 템플릿이나 아니면 우리가 홈에서 템플릿 이렇게 검색하는 거 있으셨잖아요. 거기서 어떤 디자인을 선택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게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만 디자인 하나만 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르다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는 거잖아요. 많은 디자인 중에서. 그럼 선생님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달라요. 그럼 이렇게 골라놓고 여기서 컬러를 추출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장을 하세요. PNG로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고 나중에 여기 홈에서 로고 갖고 오듯이 아까 내가 저장한 거를 여기 사진으로 불러오겠죠. 그럼 똑같이 컬러가 여기서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냥 하면 막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색상을 여기다가 이제 팔레트라고 표현을 해요. 색상을 나만의 팔레트를 뭐 두세 가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글꼴. 매번 글꼴을 우리 텍스트에서 글꼴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 몇 개를 그러니까 즐겨찾기로 해놓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글꼴을 선택을 해요. 나는 이걸 좋아해.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제목으로 쓰겠어. 대제목. 제목으로 쓰고 폰트는 제목으로 할 거니까 미리 72로 해놓고 이거를 미리 템플릿화 해놓는 거예요. 나만의 템플릿화. 그럼 이게 확인. 부제목은 대제목이니까 좀 강렬한 걸 썼고 부제목이니까 조금 덜 강렬한 걸 쓸까 해서 그냥 이런 걸 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 폰트는 이거보다 좀 작게 설정하고 굵기는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 쓸 거니까 그냥 무난한 고딕을 하자. 그 다음에 폰트는 조금 더 작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요. 해놓고 그 다음에 자주 쓰는 사진 같은 거 뭐 아이콘 이런 거 여기다 미리 다 세팅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파일 아까처럼 업로드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 요게 되는 거예요. 제 거 아까 앞에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 거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여기다 넣었고요. 로고를 여기다 놔야 되는데 제가 로고를 요 아래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요거는 바꿔서 넣으셔도 돼요. 저 그때 그냥 못 모르고 하다가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걸 수정해야 되는 지금 제가 수정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로고를 여기다가 넣으시고 이건 지금 제가 파일 사진이에요. 사진을 아래에다 넣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디자인 만들 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제 로고를 쓸 일이 우리가 자주 있잖아요. 뭔가 만들 때 그때마다 여기 뭐 업로드해서 쓰는 게 아니라 브랜드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아까 세팅한 게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편하게. 그쵸? 세팅해 놓으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쓰는데 또 그러니까 어쨌든 알려드려요. 선생님들이 맞으면 이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책 쓸 때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되죠. 제목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죠. 글꼴, 부제목, 본문
해서 우리 그때 선생님, 옥 선생님 그때 저희 전자책 만들 때 그때도 이렇게 세팅해 놓고 썼잖아요. 인디자인에서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색상은 오늘 뭔가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요 색상을 가지고. 그건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날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혹시 선생님들 글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그때 기초에서 한번, 카톡에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설치하셨나요? 뭐냐면, 선생님들한테는 지금 이 G마켓 이 글꼴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업로드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캔바에서 주어진 글꼴이 있는데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글꼴을 넣고 싶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넣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요. 여기도 사실 캔바에도 예쁜 글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굳이 추가할 일은 없는데 전자책 쓸 때 요즘 그러니까 캔바에서 사용하는 거는 상업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나 또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 조금 그래서 안전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눈누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허용된 무료 글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전한 거를 가져다가 여기다 업로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 쓸 때는 그 글꼴을 사용하자. 그다음에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내 상세 페이지 말고 상세 페이지로 수익화하시는 분들 할 때는 상세 페이지에 글꼴 쓸 때도 이 안전한 글꼴을 쓰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업로드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업로드 하는 거는 제가 제 여기 블로그에 여기 눈누에서 눈누 사이트 가가지고 업로드하는 방법을 여기다 해놨거든요. 제가 이거 또 다시 링크 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업로드 할 때 아까 여기 브랜드 키트 여기 있죠. 제가 여기 업로드 이만큼을 업로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여기 글꼴. 그러면 내가 업로드한 항목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저도 이제 아이고 혹시 놓친 거 없나 지금 제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실습은 자 이거를 오늘 할 거예요. 자, 선생님들 중에 블로그 아까 김진선 선생님, 옥수정 선생님 블로그 하고 계시고 이승원 선생님도 이번에 블로그 하셨다고 했고 이문정 선생님은 블로그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직 합류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애기가 육퇴를 못 하셨나 봐요. 자, 블로그 하시잖아요. 그때 심화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캔바 기능을 블로그 썸네일 만드는 걸로 또 추가 기능을 이제 배우려고 해요. 근데 이건